내일 중국전은 한국과 중국에게 모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조 순위를 보면 한국이 승점 13점으로 1등, 그리고 중국이 승점 8점, 그리고 태국이 승점 5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한국에게 패배하고 태국이 싱가포르에게 승리를 하는 순간 승점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득실차가 중국은 현재 플러스 1, 태국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게 진다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내일 우리가 중국을 이기면 중국과 태국의 득실차가 최소한 플러스 2 사이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태국이 득점을 더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한 골 이상으로 승리하게 되면 중국과 태국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3차 예선, 최종 예선에 갈 때 현재 호주와 한국의 피파 랭킹 싸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국에게 이기지 못한다, 패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승부까지만 돼도 우리가 호주랑 순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3차 예선에서 2시드로 분류가 되면서 일본, 이란, 호주 요 세 팀과 무조건 만나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3차 예선이 조편성이 안 좋다면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했을 때도 피파 랭킹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한국,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중국은 태국과 3점 차이기 때문에 중국이 승점 1점만 더 채우면 태국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일 매우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이 최근에는 포백을 쓰고 있기도 한데 우리를 만날 때는 3백도 쓰거든요. 지난번에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는 3백을 썼었죠. 물론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감독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중국이 우리 홈에서 무승부라도 거두기 위해서 매우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이렇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됐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김도훈 감독도 이강인을 중심으로 경기의 모델을 짜왔거든요. 뭐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지만, 일단 왼쪽에 있는 손흥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앙이 아니라 이제 왼쪽에서 뛰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 플랜을 우리가 짜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술을 쓸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강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으면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우리 대표팀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시작으로 우리의 공격이 전개가 되는데, 이강인 옆에 황인범도 올라가고 이재성도 모여들고 주민규도 모여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에 황재원 선수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마지막에 박승욱 선수가 오른쪽에 나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황재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선수였던 게, 황재원 선수는 대구에서도 이렇게 인버티드 풀백을 하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황인범이 올라가서 이강인 옆에서 조금 더 볼을 소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황인범이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재성이 빠진다거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이강인의 플레이를 도와줘요. 그래서 물론 황재원 선수도 이제 올라갈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황재원이 가운데로 모여들고 여기서 황인범이나 이재성이 좀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갈 때,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이강인을 중심으로 황인범, 주민규, 이재성, 황재원, 그리고 정우영까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쏠리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 손흥민이 반대편을 넓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도훈 감독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강인과 손흥민의 요 위치를 가깝게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클린스만 감독 때는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뛰니까 이강인과 손흥민이 중앙 지역에서 볼을 오밀조밀하게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흥민이 볼을 많이 점유하면 이강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강인이 볼을 많이 점유하면 손흥민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선수가 아예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이강인이 볼을 점유할 때 손흥민은 반대편에서 기다리다가 이강인이 방향전환,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쓴다. 이거는 이강인의 패스, 방향전환 능력, 볼 소유 능력이라는 장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넓은 공간에서의 돌파력, 득점력, 이런 것들을 서로의 장점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강인이라는 요 선수가 볼을 가지고
약간 볼을 끌어주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이게 이제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우리가 이제 이강인의 이러한 장점을 너무나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이강인의 장점을 썼을 때 과거에는 한국이 약한 팀을 상대할 때, 약한 팀이 밀집 수비를 하면 어려워하는 경기도 꽤나 많았었죠. 그런데 이강인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직접 득점을 기록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아시안컵에서 바레인전이라던가 말레이시아전이라던가 이런 경기를 이렇게 경기 결과에 개인적인 역량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장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대표팀의 전술 구조를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끌려간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공간을 쓰게 된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라인에 나오지 않는다면 황희찬 선수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여기서 넓은 공간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손흥민이라던가 황희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상대 수비와 1대1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파괴력 있는 손흥민과 황희찬 두 선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장면을 설명하는 모습이 이런 거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오른쪽에 황재원 선수가 있고요. 전방에 황재원이 약간 가운데를 이제 커버해 주다 보니까 황인범이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이 앞쪽에서 달려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의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앞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김도훈 감독이 이강인의 플레이를 살려서 쓰는 거였고,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상대 수비가 달려 들어오면서 이강인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볼 소유가 되니까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방향전환. 근데 이 방향전환하는 곳에는 이 넓은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방향전환 패스 한 방에 손흥민 선수가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에게도 또 다른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득점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였죠. 반대편에서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흥민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상대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달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하면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에게 공간이 또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맞고 나온 걸 주민규 선수가 빨리 가서 볼을 잡아냈는데, 이때 이미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려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강인의 정말 엄청난 드리블에 의한 득점까지,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A대표팀에 올라왔을 때 이강인의 스루 패스, 손흥민의 마무리, 이 패턴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경기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경기고, 그리고 지난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과 손흥민의 요 위치를 단순하게 이강인과 손흥민 두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두 선수를 가깝게 붙여서 서로 이제 패스를 짧게 주고받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싱가포르전에서 김도훈 감독이 좀 보여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중국의 밀집 수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는 이강인을 쓰는 거거든요. 이강인이 볼을 가질 때 상대 수비를 뭐 2명, 3명, 4명까지 계속 끌어당기고 주변에 이재성, 황인범까지 수비를 끌어당기면 반대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형성된다. 이 패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전에서도 이강인이 있는 오른쪽에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네요.